자,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막곰 집단 지성. 구독자가 늘어나버린 경제 유튜버. 구독자 17분이죠. 오늘은, 좀 이제 뭐 주말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너무 빡시게 막 미코를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디벼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 선생님하고 좀 서로 간의 낭만의 크기에 대해서 좀 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요. 이 낭만의 크기라고 하면은 좀 그걸 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예, 그게 궁금하네요. 이 뭐랄까요, 이 꿈의 크기, 낭만의 크기다. 자, 요즘에는 주식이라는 게 어떤 PER, PBR 이런 어떤 특정 지표로서 이 기업 가치를 산정한다는 거, 산출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가능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뭐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떠드는 우리 곰 선생님 같은 분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PER과 PBR이라는 고전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 주가를 정확하게 예상한 자가 있었습니까? 있어요? 네, 저요. 예, 뭐 샀어요? 안 샀죠. 예, 뭐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거긴 한데. 예, 못했다는 뜻이고. 네. 어쨌든 이게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일컫는 그런 모든 종목들의 이 개념을 한번 잘 살펴보면 다 이 종목들이 개별이 가지고 있던 그 낭만의 크기가 곧 주가로 이어졌고, 유동성이란 이런 거대한 이 M2 통화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리는 이런 유동성 국면에서 그 낭만의 크기와 이제 만나게 되면서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낭만의 크기는 곧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어떤 미래, 그 미래에서 우리가 이제 떨어지는 낙수 효과를 어떻게 캐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커지는 낭만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견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저희가 영상을 뭐 이제 몇십 개 올리면서, 벌써 몇십 개를 올렸나요? 아닌가요? 그 십수 개 올리면서, 네. 전 오늘이 가장 감동적이네요. 감독님. 이거를, 네, 낭만이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딱 정의를 하시니까, 낭만이 영어로 뭐죠? 낭만. 낭만은 영어로 뭘까요? 드림이라는 말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드림. 이게 이제 꿈의 크기랑은 좀 다른데. 순간 다르죠. 이게 약간 좀 더 감성적인데, 낭만. 제가 영화 전문가로서 낭만의 뜻 알려드려야 말아요. 아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낭만. 네, 낭만이라고 하면 약간 로맨스죠? 로맨스라. 로맨스. 그렇죠. 약간 로맨틱한 매매를 하자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런 거랑 좀 다르죠. 낭만이라. 낭만을 어떻게 우리 한국말을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감성을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 낭만이란 말을. 어쨌든 이제 저희는 낭만 투자의 어떤 그런 창시자들로서 앞으로 좀 낭만 투자 지향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산업이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소개한 산업도 많고요. 예를 들면 뭐 대북 산업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산업이 될 수 있겠고, 여기 우리가 산온계 ST팜도 RNA 시장에 대한 낭만, 솔첨에 대한 이 2차 전지 양극, 이 뭐야 이거 동박의 그런 크기에 대한 낭만, 그리고 이제 미코, 수소, SOFC의 낭만, 이런 좀 낭만의 크기를 따져봤을 때 과연 이거 이외에도 뭐 메타버스도 있겠고요. 어떤 게 가장 좀 마음에 드세요, 선생님께서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아난티라는 종목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밖에 보지 못합니까? 아난티를 가지고도? 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건 워낙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낭만주의를 꿈꿔봤자 주가 빠지면 바로 욕하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우리 아난티. 저는 여기 일단 저희가 가진 것 중에서 고르자면 네. 이 RNA의 낭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아, ST팜이다. 그렇죠. 꼭 이제 ST팜의 이 단일 종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이 RNA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Y 베스트 낭만. 아이고. 일단 이 낭만의 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뭐 이제 산업, 뭐 종목 이런 것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낭만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많은 부를 이루어줄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그걸로 돈을 벌어서 진정한 이제 낭만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가장 큰 게 저는 이제 RNA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요? 왜냐고요? 네.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일단 여러 가지의 그 낭만 중에서 몇 가지를 약간 좀 브리핑을 해볼게요. 네,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일단 대북, 네. 그다음에 이제 RNA,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뭐 소재, 그리고 이제 친환경 수소, 이 네 가지 중에서라고 이제 제가 이제 국한을 지어보자면은 굳이 그러시진 않아도 됩니다. 모든 그러고 싶어요. 제가 제 머릿속에 든 게 없어가지고 지금. 예,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일단 대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 종목뿐만이 아니고 산업 전체가 다 낭만 있는 산업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일단 투자를 해본 결과 저 번째 잘 맞는 거는 그나마 좀 약간 좀 바이오지 않나.
선생님하고 잘 맞는 거. 예, 안 맞지만 잘 맞아요. 성격이 비슷하기도 하고. 일단 대부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슈가 이제 많아지면 이제 흔들림이 크다. 그럼 이제 낭만을 꿈꾸고 있다가도 바로 이제 스트레스로 오고 그런 게 전 너무 싫고요. 듣고 계세요? 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 소재. 소재 같은 건 이제 불안하죠. 뭐 불도 나고 자꾸 그러니까 이 솔참이 어디다 납품을 합니까? LG 화학인가요? 그쵸. 근데 LG화학이 얼마 전에 불냈죠? 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도 또 이제 이슈가 이제 섞이는 게 좀 싫기도 하고 이 음. 미코 이 수소 쪽은 제가 이 신재생에서 너무 많이 물렸어가지고 그런지 미코는 네. 뭔가 애착이 안 가더라고요 이 수소 쪽은. 어쨌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들을 좀 따져봤을 때 다 리스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셨네요. 낭만이 원래 일단 뭐 로맨틱이다 뭐 낭만이다 하는데 저한테 이제 꿈을 꾸게 해준다. 저는 그렇게 낭만을 정의하고 싶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다른 것들로는 꿈을 크게 못 꾸겠다. 꿈을 꾸다가도 이 주가의 흔들림을 보면은 저의 낭만의 크기가 줄어든다. 하지만 우직하게 버틸 수 있는 하나, 그게 바로 R&A다. 그러시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제 ST팜이다. 뭐 이런 뜻이네요, 대충. R&A가 너무 좋다 이거보다는 저 중에선 그래도 R&A가 저의 낭만을 좀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차피 이 R&A에 대한 거 저희가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뭐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낭만 투자 기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지금. 이 리스크를 벌써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이 꿈의 크기라는 건 당연히 이제 산업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비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전부 다 이제 신기술이다 보니까 비용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뭐 특히나 수소가 지금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무서워해서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 어떻게 있을 수 있고 혁신기업이 어떻게 있을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낭만은 잘못된 낭만이에요. 이거는 왜 저의 주관을 이렇게 혼자 객관화하시죠? 선생님에 대한 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낭만 투자 기법에 대한 선생님의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오해를 하고서 이제 제대로 해석을 그렇죠. 못하고 나서 이제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네요. 여기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리스크를 감안한 그런 이제 투자는 지금 이제 그 리스크를 감안한 분산 투자 기법이라든지 뭐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투자 기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낭만, 꿈의 크기. 과연 이 산업들이 어떤 게 가장 커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커질 산업은 무엇일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그런 산업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을 나눠보자라는 말씀을 진짜 드린 거였어요.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거는 말을 잘못하신 거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제 말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뭐 그러면 제 뭐가 탓으로 좋아 보여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이제 네. 그 중에서 이게 잘 나아 보인다. 저는 저희가 영향력 있는 유튜버다 보니까 17분이나 되시는데 말 조심도 해야 되고 네. 하니까 제 성격 안 나온 거죠. 여기서 제가 살짝 사렸는데 그럼 다시 좀 질문을 바꾸요. 그 근 5년간 가장 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R&A죠. R&A다. 그래도 R&A네요. 근 5년간. 그쵸. 오케이. 뭐 이유는 그럼 예. 이유를 좀 다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R&A 같은 거는 네. 자 보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라는 건 네. 지금까지 일단 적으시고 네. 인류의 네. 문명과도 같다. 문명. 아니 문화잖아 이거는 문화. 네. 문명이란 뭐지? 문명이 뭐죠? 시빌라이제이션? 예 맞아요. 예. 저 아닌 줄 알았는데 맞네요. 근데요. 진짜 인류의 문명과도 같다. 네. 왜냐면은 저는 그 문명이라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류 인구수의 증가다. 인구수의 증가. 예, 인구수가 뭐 이제 죽지 않는 증가가 있고 무슨 네. 말인지 아세요 지금? 죽지 않는 증가? 뭐 첫 번째로는 뭐 이제 식량이 풍부해지면 인구가 증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식량이 풍부해지면 인류는 뭐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죠. 저희 과거를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일컬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기술력이 바이오에서 지금 보인다. 뭐 아난티아면 뭐 대부, 뭐 그리고 뭐 리조트 사업 그런 게 커져봤자 얼마나 커지겠어요. 안 그래요? 뭐 일리 그리고 있죠. 뭐 예. 동박이 뭐 동박만으로 움직입니까?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것저것 다 있지, 그죠? 뭐 동박 산업 말고 그럼 2차 전지 산업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전기차 2차 산업이라고 전지 하셔도 산업은 너무 많이 세분화가 돼 있으니까 일단 뭐 그렇고요. 근데 ST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술이 mRNA인데 그렇습니까? 이게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새로운 문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게 뭡니까? 4차 웨이브다. 아니 왜 웃으시죠?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어떤 그런 선생님의 뭐랄까요? 큰 맥락을 좀 잘 읽을 수가 없네요. 자, 뭐 말씀해 보세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인류가 저 mRNA로 인해서 새로운 문명을 이제 맞이할 수 있다. 인간 전체가 아시겠습니까?
뭐 대충 알겠네요. 4차 웨이브가 뭐 그냥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 4차 웨이브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진짜 승질나게 하지 마세요 제발. 아 진짜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예. 뭐 잘 알았습니다. R&A 시장이 가장 커질 거라는 우리 곰 선생님의 의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비록 마이너스 14%지만 이건 그럼 이제 역시나 개구리 뒷다리 점프랑 같은 원리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걱정하지 않아도 개구리 되겠다는 뜻이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네. 일단 ST팜 같은 경우는 뭐죠? ST팜이라고 안 할게요. 그냥 R&A 전방적인 산업 전 세계 전 인류에 있어서 지금 ST팜이 11,000원인데 101,000원이군요. 101,000원인데 이제 모든 종목이 예. 모든 산업이 ST팜 하나라고 국한 지었을 때 네. 어느 정도 갈 것이냐 그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만 찾아보시면은 뭐 이렇게 1차, 2차, 3차 웨이브 때 항상 어땠습니까? 몇십 배씩 갔단 말이죠. 예. 그건 인정하시죠? 아예 뭐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선생님이 이제 준비하신 낭만에 대해서 저는 준비를 안 하고 바로 말씀드린 거고 선생님이 3일 동안 밤새도록 준비하신 낭만에 대해서 말 좀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토론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 특성이 뭐 찾아봐라, 자료를 한번 찾아봐라, 공부를 하고 와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토론에 대한 그런 질을 좀 저하시키는 그런 이제 그럼 제가 준비된 게 없어서 예, 참여자들이 그렇죠. 뭐 저는 뭐 인정합니다. 오늘의 이 좀 영상 주제가 이 자료보다는 오늘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는 그냥 좀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낭만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좀 얘기가 돼가지고 낭만에 대한 그냥 크기 우리가 이제 산업에 전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산업이 뭘까 앞으로도 지금은 안 갖고 있더라도 앞으로 좀 비중을 계속 싣고 싶은 게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어쨌든, 지금 이해했네요 그걸. 예,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이 4개만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참 재밌기도 하고 저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뭐 아난티, 뭐 ST팜 자꾸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 4개 종목 중에 고르라면 저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글쎄요 지금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저는 이제 첫 번째 산업은 이 암호화폐 산업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 낭만의 크기가 가장 큰 암호화폐 산업이다. 근데 이건 지금 약간 주식 몇 BTC 모으셨죠? 지금 아직 1BTC입니다. 1BTC고 뭐 수익률 같은 거는 지금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실제 지금 수익 중이긴 한데 들어가 보지도 않고 들어갈 필요도 없다. 제가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이 BTC에 대한 공부를 추가적으로 좀 심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식 얘기가 아니라 가지고 이 산업에 대한 얘기는 조금 좀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BTC 정말 가장 커질 것 같은 산업 1위가 바로 저는 암호화폐 산업입니다. 이거 이제 메타버스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 쪽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전방이죠. 미래의 산업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구가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지구가 1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스라는 이런 플래닛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지구 2가 더 생긴다. 그리고 이 지구 2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죠? 78억 명입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78억 인구 중에서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명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롭고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을 찾아서 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분들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78억의 인구보다 조금 더 큰 경제의 규모가 이쪽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지구 GDP를 매긴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산업이 지구2에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약간 좀 얼스2라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건 약간 다른 개념. 이미 지금 얼스라는 뭐 그 활성화돼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얼스2는 그냥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이제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게임이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뭐 어플 중에 하나인 것 뿐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페이스북에서 이 생각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지구 1이 지구 2가 더 생겨나고 여기서 경제의 규모가 지구 1보다 더 큰 그런 세상이 태어난다. 근데 제 포트에는 지금 메타버스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선동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일단 저는 근데 메타버스가 이제 항상 좀 들어가야 될 그런 타이밍도 있고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가장 좋은 걸 하나 좀 추려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뭐 그건 급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큰 게 암호화폐, 그 다음에 뭐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제 파생된 개념으로 메타버스가 있었죠. 그 메타버스죠. 그러니까 1번은. 2번 저는 당연히 수소입니다. 수소. H2 수소. 왜 수소냐? 자, 우리 아까 이제 곰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인류는 이 문명에 의해서 발달을 하기 시작했고
있고 이 수렵과 채집 이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전방위적인 발전이 일어나서 인구수가 크게 증가했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 인터넷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나가는데 이 문명에는 뭐가 항상 공통적으로 어떤 개념이 인류와 함께 했는가? 바로 에너지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역시. 예, 이 에너지의 맥은 인류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맥이고 가장 큰 돈줄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낭만의 크기는 이 수소의 낭만의 크기를 이길 만한 그런 산업은 메타버스 말고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쨌든 이 수소라는 거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고 뭐 시작을 얼마나 했냐?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 부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도요타랑 이제 같이 도요타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있어요. 누구 이제 쌍방이고 예전에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쪽에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수소 관련해서 먼저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그런 기업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게임 체인저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수소차의 양대 산맥이 돼버렸죠. 어쨌든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 생산량이 판매량이 한 8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수소차가 여태까지 팔린 게 한 7만 대인가? 요거밖에 안 돼요. 이건 이제 연 생산. 요건 많아요? 요건 연 생산되고 요건 이제 전체 생산대가 7만 대인가 뭐 그 넥소 있잖아요. 넥소.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차량뿐만이 아니고 에너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뭐 선박, 뭐 이제 뭐 건물 발전, 가정용, 산업용, 공업용, 뭐 가정용 모든 에너지가 이제 석탄이 아닌 수소 쪽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이 수소는 정해진 미래 중에서도 정해진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바이든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어쨌든 뭐 이게 패권 전쟁 그리고 이제 정치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인류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수소다. 근데 이제 수소 중에서도 뭘 사야 되는 얘기는 좀 약간 여기서 좀 저렴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 왜 이래요? 갑자기 잘 듣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할 말 없으신가요? 지금 뭔가 좀 찾아볼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잠깐 좀 찾아보세요. 잠깐 끊고.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정보를 갑자기 좀 이걸 풀어야 되나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네. 어차피 저희 계좌 있잖아요. 저희 계좌. 제가 낭만의 크기를 크게 말씀 안 드린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인데 뭔데요? 이거 만약에 미코를 투자했어요. 이게 뭐 10년 뒤에 뭐 10배 간다고 칩시다. 이제 시작이다. 근데 그동안 다른 게 가면 이거 낭만적이지가 않은 거라니까요. 거의 계좌가 마이너스면. 그런 게 다 이제 그릇의 크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다른 분들이 이제 저희 말을 잘 어차피 안 들어요. 저기 신뢰도가 딱 찍혀 있잖아요. 수익률 마이너스 6%.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뭐 지금 당연히 말씀을 드릴 건데 걱정을 안 하는 게 저희 영상을 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말을 꺼낸 지가 벌써 30분이 넘었고 여기까지 온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까지 이걸 끝까지 듣고 있는 분들은 없다.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검증이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저는 조심히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 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수소 관련. 자, 좀 있으면 자, 여기 인더스트리에 카본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젠 산업에 대한 이해 제가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금요일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수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는데 자, 여기서 뉴스가 요새 좀 뭐야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좀 중요한 게 수소 모빌리티 쇼라는 게 생겨요. 이제 좀 있으면 그게 언제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자, 8월 27일 이게 이번에 나온 거고 수소 모빌리티 쇼라는 게 9월에 열립니다. 9월 8일인가요? 이게 열리는데 요거 말고 다른 거 옆에 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요거죠. 이제 9월 8일에 민간주도 수소기업 협의체가 출범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현대차가 주도하는 거고요. SK 포스코 효성 하나 등 K수소 동맹을 구축하겠다. 그런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9월 8일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역대급으로 대기업들이 모여서 어느 한 산업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각자 도생하기 바빴지 이런 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시하고 누군가가 따라가는 그런 현상은 저는 여태까지 좀 보기 어려웠거든요. 뭐 물론 이제 R&A 시장에도 그런 게 당연히 있지만 이 수소 관련해서 이렇게 큰 움직임은 여태까지는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정의선 채태현 이런 이제 회장님들께서 민간 기업을 주도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정부 주도기도 하지만 정부에서도 밀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민간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앞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K 우리 채태현 회장님 주가 띄우기로 잘 띄우기식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진도 실제로 찍으셔서 연료전지 그리고 이제 수소에 대해서 큰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의심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현대로템이 최근에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줬잖아요. 보셨나요 혹시? 봤죠?
예, 이 현대로템의 이 상승은 거래량 보세요. 이 그냥 들어온 상승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있다. 그게 뭐냐? 제가 의심하는 건 바로 사우디. 어디 갔어요? 혹시 뭐 예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대로템이 예전에 이게 이제 옛날 기사입니다. 눌러볼게요. 19년 기사고 이 MOU를 체결했다. 이건 이제 법적 효력은 없고 그냥 이제 앞으로 잘해봅시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이제 서명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 사우디 쪽에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사우디가 그 석유 생산국 아니겠습니까? 이 석유 생산국에서도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소 사회로 변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중심에 우리 정의선 회장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이 현대차 플러스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할 건데 이 현대로템이 거기서 수소 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가지고 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이 하나 나온다. 저는 이게 그 여기서 밝힐 것 같거든요. 어디 갔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9월 8일 수소 모빌리티 쇼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 수소 모빌리티 쇼에 이 대기업이 이런 입성되는 이런 곳에서 자, 우리 다 같이 사우디로 갑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코스피는 3,700 갑니다.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소가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이제 좀 뿅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투자자분들께서 야, 이 수소라는 게 이 예전부터 맨날 오르락 내리락만 하다가 계속 꼬라 박았는데 왜냐면 너무나도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라는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2040년인가 뭐 30년 이런 50년 뭐 이렇게 이제 국가마다 다른데 내연기관 차를 판매할 수 없고 끌고 다닐 수도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보통 우리가 내구성을 한 15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럼 15년 전부터 우리는 이 수소차를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고 이 시간에서 빼기를 해보면 역산을 해보세요. 그럼 뭐죠? 한 15년부터 25년, 35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수소차로 변모를 해야 된다.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친환경차로 변모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수소 관련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뭐 별로 저랑 다른 것도 없네요, 뭐. 예, 뭐 그렇습니다. 오늘 마무리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제 이 오늘 낭만의 크기에 대한 그런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가지고 참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네, 괜찮았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예, 저는 저 수소 모빌리티 저런 거를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아주 먼 미래다 하고서. 근데 이제 저거 보니까 약간 좀 관심이 생길랑 말랑 하기도 하네요. 예, 다음 주에 수소 관련주들이 가면 좀 왜 안 샀을까 후회 많이 하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편집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어지러질한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자, 주말 잘 괜찮았습니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